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저희를 둘러싼 다양한 관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 관계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들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 다시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아무래도 우리가 단순히 일하다가 만난 사이가 아니라 서로 예전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더 이해하고 챙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가족보다도 멤버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사소한 것부터 좀 큰 고민까지 멤버들에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좀 되게 의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장난도 많이 치지만 그만큼 제 이야기를 더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멤버들이나 또 다른 누군가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냥 옆에 있어주려고 해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제게 조언을 구한다면 또 항상 내가 정답은 아니야 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을 해주려고 해요. 또 제가 힘든 시기를 겪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좀 조언하지 못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상대방이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편인데 대신 언제든지 고민을 털어놓아도 된다는 그런 신호를 주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고민을 들어줄 때도 제가 정답은 아니니까 걸러서 들으라고 참고만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죠.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고 되게 착하다, 선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 좋은데 사실 예전엔 거기서 오는 부담도 좀 있었어요. 좀 무조건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되고 좀 미련할 정도로 착해야 한다,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오히려 역효과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고민을 너무 많이 들어줘서 또 제가 지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저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도 마음고생도 많이 했었고요. 저는 관계에서 늘 진실함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건강한 인간관계가 무엇이라고 딱 집어서 설명하긴 힘들지만 적어도 진실한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산적이지 않고 가식적이지 않은 거죠. 그게 오히려 편안한 모습을 주는 관계인 것 같아요. 순수함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도 진실한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좀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멤버들을 만나면서 성격이 좀 많이 바뀌게 됐어요. 좀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않고 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저 자신이 좀 더 편해지는 걸 느꼈고 또 그런 제가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멤버들과 또 제가 가깝게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좀 이익을 따지거나 계산적으로 행동하질 않아요. 요즘 소셜미디어를 사용할수록 더 큰 외로움을 느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소셜미디어도 결국 트렌드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유행했던 소셜미디어를 생각을 해보면 다들 감성적이고 슬픈 상태였던 것 같거든요. 요즘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건 더 좋아 보이도록 또 더 완벽해 보이도록 고치고 수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면서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건 소셜미디어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내 본연의 삶에 집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니까요. 멋진 사람들의 모습, 화려한 삶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나만 빼고 다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소셜미디어 때문에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핸드폰을 좀 잠시 접어두고 집 밖을 나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진짜 인간관계는 작은 핸드폰 속이 아니라 마주보고 이야기할 때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외로움을 느낄 때는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냥 나만 알고 있는 사소한 힘듦이 있을 때인 것 같아요. 마음속에 응어리가 조금 있는데 여태까지 시원하게 해소해 본 적이 없어요. 일단은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믿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외로움이란 게 사실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행복함을 느낄 때 나는 왜 행복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외로움도 원래 우리가 살면서 가지는 기본적인 감정인데 요즘 사회가 외로움을 더 특별한 감정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 같아요. 물론 외로움이 심해져서 뭐 우울증이 오면 전문 상담가도 있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 맞아요. 그치만 그 우울증을 내가 더 특별하게 생각하는 순간 깊게 빠지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원래 외로운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단 한 시간이라도 외롭지 않을 수 있으면 좋다. 감사하게 생각하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 같은 멤버들과 활동하지만 저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투어 중간에 한 번씩 느껴지기도 하고 또 집에 혼자 있을 때 문득문득 느껴지기도 해요. 또 그러다가 내가 지금 4명의 밴드가 아니라 솔로였다면 지금보다 아마 몇십 배는 더 외로웠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은 공연 끝내고 나거나 아니면 쉬는 날에 뭐 누구한테라도 전화해서 밥 먹자, 운동 가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혼자였으면 정말 많이 외로웠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외로움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외로움도 있어요. 그런 외로움은 친구를 만난다고 해소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평생의 숙제 같기도 하고요. 그럴 때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바깥이 아니라 나의 안에서 찾으면 어떨까 싶어요. 결국 마음먹기에 달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도준이 형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배는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지 않는데 물을 넣는 순간 가라앉는다. 그런데 물을 넣는 건 나 자신이다. 라고 말이에요. 결국 더로즈가 하고 싶은 음악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She's in the Rain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우리가 음악을 하는 목적을 가장 잘 표현한 곡이 아닌가 싶어요. 이 노래는 우울한 분들을 위해 썼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내가 당신의 옆에서 같이 비를 맞아주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의 음악을 듣고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She's in the Rain을 들으셨다고 해주세요. 그래서 무척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노래입니다. She's in the Rain이란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건 진짜 나라도 힘들 때 이 노래를 들으면 공감을 정말 많이 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해요. 저는 음악하기를 잘했단 말을 종종 하는데요. 이제 언젠가 공연이 끝나고 팬 한 분이 오셔서 원래 나는 오늘까지만 살려고 했다. 하지만 더로즈의 음악을 듣고 더 살아보려고 마음을 바꿨다. 라는 말을 해주셨었어요. 그때 제가 음악을 하는 이유와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군가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기왕이면 내가 하는 음악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더 좋은 쪽으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시소라는 노래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더욱 가깝게 와닿는 곡이에요. 또 이 노래도 She's in the Rain처럼 뭔가를 직접적으로 해줄 수는 없지만 옆에 있어줄 수는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곡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가오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딱 한 곡만을 선택해서 추천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노래를 다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울림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세상에는 최고의 밴드, 최고의 음악가들
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끝을 보면 언제나 좋았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멤버들끼리는 언젠가 정상에 도달하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더라도 안 좋게 내려오지는 말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랫동안 행복하게 음악을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저는 우리 밴드를 생각하면 약간 동반자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희가 음악을 하기 전부터 친구로 만났기 때문에 꼭 음악이 아니더라도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어요. 또 먼 미래에 함께 음악을 하지 않게 되는 때가 오더라도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반자라고 생각해요. 멤버들뿐만 아니라 팬들의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공연할 때 특히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팬분들이 SNS에서도 댓글로 사랑과 응원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아무래도 직접 얼굴을 마주 보고 공연할 때 느끼는 감동이 더 큰 것 같아요. 저희의 음악으로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을 만날 때면 이게 음악을 하는 이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또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친근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팬분들이 제 작은 감정까지도 하나하나 헤아려서 같이 기뻐해 주시고 또 같이 슬퍼해 주실 때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제가 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 음악밖에 없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음악을 들려드릴지 늘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의 음악으로 치유받는 분들이 있듯이 저도 팬분들의 사랑과 응원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로 아픔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것처럼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할 수 있게 저희도 노력할게요.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 곁에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이 돼주는 그런 블랙로즈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노래를 함께 들으신다면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마인드셋입니다. This is our mindset.